깊어가는 겨울, 하늘에서는 하얀 눈 이불을 내려주셔서 봄부터 가을까지 고생을 한 하천을 휴식을 시켜주고 있네요. 하지만 사람들은 편히 쉬고 싶어하는 자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음 속 고기를 잡기 위해 추위도 잊은 채 마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12월 달입니다. 수리부엉이는 산란을 하여 45일에서 50일 동안 포란의 시간을 갖기 위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컷의 소리입니다. 암컷은 눈동자가 점점 커지고 하루 종일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다 보니 배고픔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교대의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을 탈출한 닭은 어둠 속에서 수리부엉이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압을 한 수리부엉이는 제일 먼저 목을 눌러 피를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발로 꾹꾹꾹 1시간 이상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수리부엉이는 왼쪽 발로 닭을 잡고 오른쪽 발로 딛고 일어서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우선 자기가 먼저 닭을 먹은 후 연원 부위를 뜯어서 아기 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부금치러 날아왔습니다. 자기 집을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 수리부엉이는 잠시 멈춘 후 주변을 살피곤 안전하다 생각될 때 그때서 집에 들어갑니다. 발톱으로 고기를 잡은 다음 입으로 찢어 아기 새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깥을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리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홍양저수지에 함께 살고 있는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눈박이 아빠 수달과 엄마 수달이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요. 아기 수달은 용기 내서 풍덩 그러고 났더니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지 연신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삑삑삑 소리를 냅니다. 허리 쪽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이시죠? 어미 수달은 새끼 수달이 내려온 것을 소리를 듣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듯이 고기잡이를 나간 거죠.
아기 수달은 눈은 내리지, 엄마는 보이지 않지, 아빠도 안 보이지. 걱정이 크고 연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모를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서 엄마 아빠를 만났습니다. 안심에 든 수달, 먹이잡이를 한번 떠나볼까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수달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입니다. 저수지 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얼음이 다 얼기 때문입니다. 외눈박이 수달 가족 아빠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입으로 얼음을 깨고 있습니다. 점점 얼어붙은 이 구멍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죠. 아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얼음을 깨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들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얼음을 깨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수지가 완전히 다 얼어붙어 수달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수지를 돌고 돌아도 잡을 곳이 없어 허탕치고 이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오리 가족들이 홍양저수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부족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놀이를 하고 있군요. 물론 물고기도 잡아먹고 있고요. 그래, 많이 잡아먹으렴. 물총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얼지 않는 물가를 찾아서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홍양저수지 주변에 자라고 있는 신나무 붉은색 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네요.
홍양저수지는 1년 365일 다양한 새들의 천국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반도를 꼭 닮은 홍양저수지.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세상은 겨울을 지나면 푸른 생명이 시작됩니다. 초록은 수용, 안식, 안정, 평화, 휴식. 이제 꽁꽁 언 홍양저수지는 녹아 푸른 바다처럼 큰 그릇으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합니다. 완연한 봄날이 왔습니다. 강태공은 물고기보다 인생의 손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산과들에서는 사랑의 짝을 찾는 소리가 들리며 물속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딱따구리 부금지에서 찌르레기가 봄이 왔나 하면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고 있네요. 부지런한 암컷 찌르레기는 나뭇가지에 있는 벌레를 연신 잡아먹고 있습니다. 수컷은 요놈이 얼마나 게으른지 나올 등 말 등 그 틈을 타서 다른 찌르레기가 구애를 하기 위해서 연한 나뭇잎을 따서 암컷에게 주기 위해서 노래를 연신 부르면서 구애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홍양저수지는 넓고 습이 있고 들과 산이 있다 보니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저 습속에는 어떠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멸종위 2급 삭이 발견됐습니다. 이 녀석은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풀숲으로 숨겨놓은 다음 다시 찾아와서 먹잇감을 꺼내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또 다른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신기한지 어슬렁어슬렁 카메라 앞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인지 이 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떠나지 않고 지켜서 있습니다. 봄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봄을 제일 좋아하시는 봄처녀 분께서는 쑥을 뜯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에서 수중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붉은색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맹그루브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열대지방에서는 워킹팝해서 걸어 다니는 나무라고도 하죠. 여기가 한국이 큰 열대 지역은 아니지만 이 나무들도 뿌리를 뻗어가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신비한 나무입니다. 봄이 돼서 농민들도 많이 바쁩니다. 들녘에서는 기계로 벼를 심기 위해서, 들녘에서는 농부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봄이 되니
동물들도 새들도 사람들도 너무너무 바빠져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작은 곤충들도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랑나비류는 연한 쑥 뒷면에 알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쑥의 풀숲이 팔랑나비의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선택을 받은 거죠. 밤나무 윗벌레는 연한 나무의 새순을 온 식구들이 초토화를 시키고 있네요. 셋째 범잠자리는 1등으로 번티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잠자리 곤충들은 밤을 통하여 번티 과정으로 새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번티를 통해 낮에는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끝마치고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감상해 보세요. 저 숲속에 몇 마리의 새들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새들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밀하게 움직여 먹잇감을 잡은 다음 강력한 발톱으로 제압을 한 후 진액을 빨아먹어 곤충들을 미라로 만드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아시아 실점자리 한 쌍이 마름 줄기에 알을 붙이기 위해 연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꾼 소금쟁이는 여기는 나의 영역이야 하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실잠자리가 영역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름줄기에 안전하게 알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승리는 아시아 실잠자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홍양저수지 숲속으로 개울가에 신비의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에반디뿌리 불빛입니다. 이 지역은 유기농업을 실시하여 생태계가 복원이 되어 에반디뿌리가 하나둘씩 서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반딧불이 불빛을 보고 암컷과 수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수컷, 풀숲에서 불빛을 내는 것은 암컷입니다. 암컷은 하늘에 건강한 불빛을 내는 것을 보고 확인했을 때 자기가 불빛을 통해 가지고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하면서 구애의 불빛을 보내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회장님의 반딧불이에 대한 그 설명만 잠깐 듣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이제 일부 또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반딧불이는 원래 반딧불 써도 일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알아들으시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둥이 또는 막둥이, 그렇죠? 일자가 들어가잖아요. 반딧불이 서식지에 어둠이 지나가고 낮이 밝았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에 낮에는 어떤 동물과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속에 다슬기와 달팽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요놈들은 반딧불이 유충의 먹잇감이 됩니다. 반딧불이 유충은 촉으로 쏴가지고 이 달팽이들의 수액을 빼서 먹고 성장을 합니다. 어머, 이 녀석은 미꾸라지네요. 돌틈에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불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거머리네요. 전 세계적으로 650여 종이 있는 그 거머리 중에 하나고요. 이 녀석은 유성생식을 통해 가지고 암수가 하나입니다. 한 몸에서 생식을 통해 가지고 알을 낳을 수 있고요. 이 빨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거머리입니다. 쌍순이 나무 가지에 개미 가족들이 모여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아하, 개미들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종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포식과 피식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공생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개미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달콤한 배설물을 제공하고 개미는 진딧물을 지켜주는 서로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방울실 잠자리입니다. 왜 방울실 잠자리냐면요, 방울이 달렸으니까요, 다리에. 네, 그 다음 보이는 것은 물잠자리입니다. 검정색 날개와 형광색 물질로 아름다움을 자태를 자랑하는 물잠자리입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공간에 많은 곤충들이 함께 있습니다. 밤에 볼 수 있는 곤충과 낮에 볼 수 있는 곤충, 용감해가지고 낮에 다니면서 먹이를 잡는 거미들도 있고요. 그 거미줄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곤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 같은 그런 공간이 습이 있는 공간과 자연이 있는 공간에서 생태계가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면서 상생해 가면서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이 습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미 녀석이 거미줄을 아름답게 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거미의 특성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미는 시력이 나쁘다. 다른 것은 좋은 것이 있다. 줄을 타고 다니는 것은 시력이 나빠서 온전히 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와 사랑과 먹이 사냥을 다 하고요. 줄을 사용하지 않는 거미 같은 경우는 시력이 좋아가지고 점프를 통해 가지고 먹이 사냥을 실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중국 늑대 거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력이 좀 좋은 편이면서도 중간입니다. 바깥에 다니면서 점프를 통해 가서 먹이도 잡고 거미줄을 이용해서 먹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미입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턱과
위에 정면에 보이는 눈, 그리고 이마 위에 있는 눈, 8개의 눈을 갖고 있는데 일부는 태색이 다 되고 몇 개만 보인답니다. 거미줄에 여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그런지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미 한 쌍. 빠른 속도로 돌려서 보았습니다. 여치는 스스로 거미줄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거미들은 눈앞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홍양저수지에도 얼음은 사라지고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외눈박이 아빠 수달이 예전에 잡아서 놓았던 물고기를 뜯어먹고 있군요. 그런데 이 외눈박이 아빠 수달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어디에 놔두고 여행을 떠나서 저희들은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수달 같으면 발자국이 오히려 저쪽 물가루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는. 외눈박이 아빠 수달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 추적을 하였습니다. 하천을 따라서요. 하천에 남은 발자국과 수달이 잡았던 먹이 흔적. 제일 중요한 것은 수달의 배설물입니다. 수달이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갔는지 저희들은 추적을 계속하였습니다. 수달을 추적한 지 언 30일째입니다. 홍양 저수지서부터 8.8km 구간에 외눈박이 아빠 수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은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외눈박이 아빠 수달을 관찰하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장소는 넓은 호수와 습지대에서 맑은 물과 풍부한 물고기, 넓은 모래턱이 있어 즐거워하네요. 새들과 동물이 살기가 좋은 곳에 사람이 살기가 좋다 하죠. 우리 농민분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달의 밥그릇에 그물을 던지네요. 유난히 물안개가 많이 발생되는 날, 호기심 많은 외눈박이 수달은 도로 길가에 탐험을 나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눈박이 수달이 가족을 위해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꽁꽁 얼어붙은 입구를 입으로 깨면서 가족을 위해, 먹이 사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은 없을까요? 수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들이 노력과 실천을 하여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줌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고 환경 좋은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